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대본을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던 주제입니다. 스포츠 베팅이라는 이 주제가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인기 프로스포츠와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주요 언론들 역시도 이를 주제로 많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다가 메이저리그도 2022년 CBS 협상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새롭게 추가된 주요 조항 중 하나로 했습니다. 2023 시즌부터는 본격적으로 리그와 각 구단이 이런 컨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순 없다고 생각해서 혼나더라도 큰맘 먹고 다루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길고 여러 주제를 거칠 예정이라서 멀미가 나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2010년대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 팬층이 줄어들고 스포츠의 인기 하락이라는 것은 모든 프로스포츠와 프로스포츠 팀들의 공통된 고민이었습니다.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파이를 늘리기보다 줄어든 파이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에서는 스포츠 베팅, 아니 그 시절에는 갬블링으로 더 잘 알려졌던 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메이저리그 팬분들께는 1980년대 말에 메이저리그의 전설이었던 피트 로즈가 스포츠 베팅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메이저리그가 큰 충격에 빠졌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1990년대 초에는 크리스 웨버와 잘렌 로즈가 뛰었던 팹5의 미시간 대학이 관련된 큰 스캔들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1993년 미국에서 네바다, 오리건, 델라웨어, 몬타나 이렇게 4개 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스포츠 베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느낌이 조금 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도시, 화려한 카지노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성공 스토리도 분명 가지고 있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라스베이거스의 인구가 매년 6% 이상씩 상승하고 엄청난 자금이 몰려든 데는 이 스포츠 베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라스베이거스가 북미에서 유일하게 마음껏 스포츠 베팅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고, 스포츠 베팅과 관련된 모든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에서 사용한 많은 자료들은 아메리칸 게이밍 어소시에이션과 리걸 스포츠 베팅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야후 파이낸스, 포브스, 디 애슬레틱, ESPN과 같은 미디어들의 기사들도 참고했습니다. 물론 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벌써 제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서 키보드에 손을 올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준비했습니다. 패트릭 마홈스가 첫 슈퍼볼 우승을 한 2020 슈퍼볼 라스베이거스에서 베팅에 쓰인 돈의 총 액수는 1억 5,400만 달러입니다. 네, 단 한 개의 도시에서 한 경기에 1억 5,400만 달러의 돈이 걸린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온라인 베팅이나 다른 종류의 스포츠 베팅을 제한 라스베이거스에 머무는 사람들이 한 베팅만을 다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라스베이거스는 저 액수에 버금가는 경제 효과를 창출했는데요. 슈퍼볼 베팅을 위해서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하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일이고, 비행기와 숙식비를 생각하면 라스베이거스는 매년 슈퍼볼 호스트 도시를 제외하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그런 도시인 겁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스포츠 베팅 산업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1991년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 라스베이거스에서 슈퍼볼에 걸린 스포츠 베팅 액수는 약 4천만 달러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미의 미식축구 팬들에게 마음껏 베팅하며 시청할 수 있는 라스베이거스 슈퍼볼 파티는 유명하고요. 슈퍼볼이 열리는 도시 대신 슈퍼볼 기간에 맞추어서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많이 합니다. 현재 2023 슈퍼볼 파티의 입장료는 가장 저렴한 곳이 100달러 정도이고 가장 비싼 곳은 1000불이 넘습니다. 네, 여러분이 정확하게 들으신 것이 맞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단체 관람을 하기 위한 입장료의 가격입니다. 오늘은 야구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야구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분명 저는 미국 정부에서 4개 주에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가 이 모든 돈을 빨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많은 카지노 호텔이 있었던 라스베이거스가 접근성 그리고 베팅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유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미에 사시는 분들은 아닌데? 난 네바다에 살지 않지만 스포츠 베팅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스포츠 베팅은 몇몇 주에서 부분적으로 허용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여러 로비로 차츰 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메리칸 게이밍 어소시에이션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매년 네바다 밖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의 규모는 115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차라리 이를 합법으로 만들어서 세수를 늘리고 스포츠 베팅 산업을 활성화시키기로 결정하고 2018년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시키는 데 합의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1993년에 제정된 스포츠 베팅 불법 법률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 결정이 내려진 후부터 3년간 미 연방정부는 7억 달러의 베팅 관련 세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2018년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NBA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순수한 메이저리그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2018년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이클 조던의 은퇴 후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NBA가 2010년대 중반 부활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적이 있나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왜 르브론이 데뷔한 2003년도 아니고 커리가 데뷔한 2009년도 아니고 2015년이었을까? 혹자는 중국 자본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중국 자본은 야오밍이 데뷔한 2002년부터 NBA에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10년대 중반에 갑작스런 NBA 성장의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미친 듯이 궁금했었습니다. 1984년 NBA 드래프트에는 하킴 올라주원, 마이클 조던, 찰스 바클리, 존 스타턴과 같은 전설들이 NBA에 등장한 드래프트로 역대 최고 드래프트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1984년은 NBA 황금기를 연 데이비드 스턴 총재가 새롭게 NBA 총재가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경기 전 복장까지 규제할 정도로 보수적이었던 데이비드 스턴 총재는 2014년 30년간의 총재직을 끝으로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아담 실버 현 총재가 새로운 총재로 취임하게 됩니다. 아담 실버는 스포츠 베팅을 통해서 번창하고 있는 NFL과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를 주목했고 이들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시도합니다. NBA 프랜차이즈가 있는 많은 주들은 NBA 경기에 베팅하는 것을 금지해왔는데 이것이 2016년부터 풀리기 시작했고 NBA 사무국은 2018년 미 연방 대법원이 스포츠 베팅 전반에 대한 합법화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2015년에서 2018년, 2019년에 이르는 이 시점부터 NBA는 각 팀과 선수들에게 스포츠 베팅 업체들 및 카지노와 스폰서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자율권을 주었고 리그 역시도 MGM 카지노, 드래프트킹, 펜듀얼 등의 스포츠 베팅 업체들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닉스 선스와 같은 팀들은 MGM 산하의 애리조나에 위치한 카지노인 길라리버 카지노와 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로 NBA 적극적인 스포츠 베팅 업체 유치가 2015년을 전후해서 NBA가 크게 성장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야구 이야기인데요. 스포츠 베팅에 대해서 다른 리그들보다 보수적이었던 메이저리그도 결국 스포츠 베팅에 대한 문을 활짝 열기로 결정합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2022년 새롭게 타결된 노사 협상안에는 스포츠 베팅에 대한 항목이 CBA 역사상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NBA나 NFL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각 팀이 개별적으로 베팅 업체와 스폰서십을 맺을 수 있고 선수들 또한 특정 팀과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베팅 업체들과 개별적 후원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무국은 각 선수들과 그들의 에이전트들에게도 이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따로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이런 결정이 있기 전서부터 애리조나는 경기장 안에 베팅 윈도우를 설치해 경기를 보러 온 팬들이 경기 중 베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2 시즌 사무국과 선수협이 스포츠 베팅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여기에 합의를 하자 워싱턴과 매치도 애리조나의 뒤를 이어서 경기장 내에 스포츠 베팅 윈도우를 설치했으며 시카고 컵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2023 시즌부터 경기장 내에 스포츠 베팅 윈도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NFL은 경기장 내에서 인게임 베팅 전면 합법화를 위한 로비를 적극적으로 해왔고 2022년부터 이것이 허용되면서 이번 시즌부터는 인게임 베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게임 베팅은 말 그대로 경기장 내에서 경기를 보면서 즉석에서 바로바로 다음 플레이에 대해서 스포츠 베팅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조만간 선수 교체 후 다음 플레이가 시작되기 전 베팅 광고 타임이 생기는 것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룸버그는 앞으로 스포츠 베팅 산업이 2030년까지
매년 10.2%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지만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단점은 잠시 접어두고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와 분석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예전 영상에서 팬그래프가 탄생된 배경에는 판타지 드래프트를 더 잘하려는 야구 덕후들이 있었고 이들의 경쟁으로 더 다양화된 분석으로 워로 대표되는 여러가지 세부 지표들이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베팅 업체들은 앞다투어 더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서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자신들만의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베팅 업체들이 광고 및 마케팅에 진출한 돈은 총 2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공식 파트너가 된 드래프트킹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판타지 드래프트에서 출발한 사업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은 판타지 드래프트를 하는 사이트로 시작되었지만 시즌 전체를 다루는 판타지 리그와는 다르게 매일매일의 성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데일리 판타지라는 개념을 스포츠 팬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2013년 그들은 비공개로 메이저리그에 투자를 받았고 2015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메이저리그의 선수들과 팀을 데일리 판타지 리그에 사용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드래프트킹스는 라이벌 업체인 팬듀얼과 함께 2018년 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에서의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발표한 뒤부터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드래프트킹스와 팬듀얼이 새롭게 소개한 개념인 DFS, 데일리 판타지 스코어는 빠르게 퍼지는 중이며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DFS가 뭔가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DFS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습니다. $15로 로테이션 만들기. 네, 바로 이 컨셉이 DFS입니다. 드래프트킹스 기준으로 참가자들은 $50,000라는 주어진 금액으로 투수 2명, 포지션 플레이어 8명, 이렇게 총 10명으로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10명의 선수의 총 영입 비용이 5만 불만 넘지 않는다면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선수의 총 DFS 합계가 가장 높은 참가자가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가치는 마치 주식처럼 최근의 성적을 토대로 달라지게 되고 너무 이름값만 따지다가는 선수 한두 명에게 $50,000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고 나머지 8명의 자리를 채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은 많은 미디어에게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소재를 제공해 주었고 CBS, ESPN, The Athletic, 야후와 같은 미국의 주요 미디어들은 현재 DFS 예측 분석, 각 선수들의 미래 가치 변화 및 전망, 오늘의 퍼펙트 DFS 팀과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2023 시즌에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별개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고 리그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무국과 선수협이 합의했고 이제 각 미디어들이 적극적으로 다룬 주제와 이슈를 언제까지 다루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메이저리그가 2023년 WBC와 이 전면적인 배팅 허용 및 DFS의 인기를 등에 업고 새로운 야구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스포츠 베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소재로 한 영상이나 DFS 분석 예측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이렇게 야구를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재미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타지 리그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워낙 팬그래프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재미없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꼭 DFS를 하시거나 스포츠 베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즐길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베팅과 각 프로스포츠의 발전과 변화라는 주제는 할 이야기가 진짜 많아서 사실 침착맨 채널 민수 영상 컨셉으로 한 몇 시간 잡고서 스포츠 베팅 민수 이렇게 각을 잡고 유럽 축구, 미국의 대학 스포츠, NFL, NBA, MLB 다 두루두루 이야기하며 길게 가야 하는데 언젠가는 꼭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존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